5월 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전가족 장학금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한 건데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커지며 끝내 인사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일정상 1기 내각 출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와 이모부 찬스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버리는 카드란 얘기가 있는데 언제쯤 사퇴할 거냐 묻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연신 송구하다고 말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안철수 빅매치가 성사될까요? 이원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오늘 선거에 도움된다면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차출할 수 있다며 경기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함께 열어놨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분당갑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험지인 계양을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뉴스가 많은 하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는 속보도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공포까지 이제 절차를 마무리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측을 했던 대로 검수완박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입법 작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수청 설치 등 이제 남은 과제도 만만치는 않죠. 잠시 후에 신체커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또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역시 이제 신체커가 소개를 할 걸로 보이고요. 내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연기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다음 주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증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면은 또 이제 그 5월 10일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전체적인 일정에 조금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역시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냥 상당히 이제 공세를 좀 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청문회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빅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조금 전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검수완박 그 후 그 무엇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끝까지 간다. 검수완박 그 후 윤석열표 국정과제와 삼성 가는 바이든, 폭주하는 물가까지입니다. 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야당과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마저 반대가 우세했던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포됐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견된 결말이었습니다.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나눈 마지막 대담에서였죠. 문 대통령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규정했고 검수완박은 가야 할 길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뭐 거의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시간은 총 3번 바뀌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어제 총리실에선 오전 11시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후 4시로 바꾼 뒤에 최종적으로 2시에 열린 겁니다. 국무회의 시간이 이처럼 날뛰기를 한 이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당겼습니다. 자, 오전 10시 본회의, 오후 2시 국무회의, 시간표가 그려지시나요? 민주당은 이재명 당사법을 중단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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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졸속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3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석 174명 중에서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입니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정의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는 달리 전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다간 망한다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완한 다음에 그럼 통과시키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 찬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법안에 부족한 점은 알지만 일단 통과시키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수완박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고 주장했죠.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 조사했는데요. 검수완박 입법을 4월 내에 처리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반대 의견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검찰의 수사권 유지돼야 한다 55%,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나온 K스tat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가 60.4%, 찬성이 34.1%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20%포인트 안팎에서 높았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찬성이 62.2%, 반대가 32.1%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내내 국민 무시하고 야당 없음 여기고 멋대로 마음대로 정치하고 입법하고 정책 편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검찰의 호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국 검찰 구성원 3,000명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란 호소문을 보냈지만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이 호소문에는 문 대통령이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과 다짐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이 국회의원은 검찰 조사 안 받아도 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고 또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법이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드립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검수완박 그 후인데요. 자, 민심이 어떻든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침표와 함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검수완박 그 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 안 하고 정치인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고라파지게 마련이니까요. 네,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과연 있을까요? 없으니까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법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 연설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입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전부 선거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사건들입니다. 검수 완박이 이루어지면 오직 경찰만이 수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고소 고발인이 검찰에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이 의의 신청을 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 신청은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애인처럼 수사기관에 직접 스스로 고소하기 어렵거나 조직 내 의뢰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부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10년 동안 계속 장애인이나 아동같이 자기 스스로 권리용어 못하시는 분들 법률 지원만 하잖아요. 아동이 피해당하는 걸 우리 김리원 변호사가 보고 계시다가 고발을 했어요. 제3자지만. 네. 근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이의 신청하려고 해도 이제 김리원 변호사는 못 하시는 거네요? 네, 못하고요.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이걸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 그러니까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본 범위 그 내에서만 딱 수사를 하라는 게 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청법상 불법 성착취물 유통. 검찰은 보안 수사에서 형법 114조 범죄 집단 조직죄를 추가했습니다. 징역 42년을 받게 만든 가장 핵심 혐의. 자, 보시면 경찰은 박사방 조주빈에게 아청법을 적용했고요.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범죄 집단 조직죄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후에는 이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혐의인 범죄 집단 조직죄를 추가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 수사에선 묻히거나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문득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부검을 지시한 사람, 당시 검사였죠. 영화 1987의 한 장면입니다. 시 씨는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오.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이게요.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네, 하정우 씨가 검사 역할이었죠.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윤석열표 국정과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복원의 의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가지 국정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 실행 방안이 바로 이 110가지의 국정 과제입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개편,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일단 빠졌고요. 역시 공약이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삼성과는 바이든입니다. 자, 이번 달 2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간 한국에 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정상회담 후에 일본으로 넘어가는데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No U.S. president had visited South Korea first in his term. They usually put Japan first. Many U.S. In terms of the order of the trip, I would not overread into that. Obviously, we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Japan, stro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앞으로 한국과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냐란 질문에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는 대변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중에 4대 그룹 총수와도 회동합니다. 경기도 기흥의 삼성 반도체 공장도 직접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구축에 초점을 맞춘 행보입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폭주하는 물가입니다. 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했습니다. 4.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의 최고치인데요. 석유류는 휘발유, 경유, LPG 할 것 없이 전부 올랐고 외식 물가는 생선회가 10%, 치킨이 9%, 평균 6.6%가 치솟았습니다.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급등, 전기요금 인상 등이 모두 맞물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가 상승 압력 당분간 지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제 입법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의결을 마치고 이제 공포까지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자, 민주당이 추진해온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제 추진돼 온 이른바 검찰개혁 또 검수완박 입법이 다 끝난 거죠, 일단은. 네, 오늘 국민의힘이랑 검찰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호소문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반전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검수완박은 가야 할 길이다라는 이 평소의 신념대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죠.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늦춘 것도 이제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이제 현 정부 임기 내에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또 강조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에 상당한 충돌도 있었고 또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국회 논의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있기는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합의안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구했던 일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의총까지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진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반전은 없었고 또 이제 모든 입법 절차는 끝났습니다. 아까 이제 뉴스픽에서 신혜원 책과 정리했지만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입법 절차는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대목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청법 개정안 때 전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모두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독이 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 제3자인 고발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고발인이 경찰에 이의 신청할 길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장을 하면 그대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내부 고발자, 그리고 정부나 조직의 비리를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만족하진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런 소회를 토로하기도 했고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문제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서 검찰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적법 절차가 준수 안 돼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고요.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책을 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또 계속해서 미뤄지는 또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법 공포, 검수완박 그 후는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 중 첫 사의 표명인데요. 민주당은 낙마해야 할 인사들이 더 있다며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오늘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꼽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억대가 넘는 폴브라이트 장학금,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받았죠. 이른바 풀브라이트 인맥, 김 후보자 아들과 딸의 논문 스펙 쌓기에도 활용이 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풀브라이트하게 가족들을 챙겼다는 지적,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네, 풀브라이트 재단 동문회장 시절 가족 장학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인철 후보자,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위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됐던 김 후보자, 법인카드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죠. 한국 외대 총장 당시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쓰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후보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한 제자의 논문 심사 과정이 보도되면서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이성만 씨가 자서전에 당시 지도 교수였던 김 후보자와의 에피소드를 담은 건데요. 논문 심사를 이른바 방석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논문 심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인 마담이 최종 심사를 이곳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논문 심사가 통과로 발표되자 아가씨들과 마담도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자리를 옮긴 무교동 선술집에서 새벽 3시가 되도록 함께 축하해줬다. 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직을 던졌습니다. 방석집. 정확히 제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방석이 깔려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요정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총장인 김 후보자가 박사 논문 심사를 요정에서 했다. 저는 박사 학위가 없어서인지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이 씨는 워낙 재미있게 치렀던 뒤풀이다. 이렇게 저서에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젯밤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윤 당선인도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부터 비판이 나오던 중이었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빠의 힘 내각이냐 이렇게 낙을 세우면서요. 정호영, 한동훈 장관 후보자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패자 부활전이 아닙니다. 국민검증이 이미 끝났고 청문회에서도 부적격이 재확인된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들로 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민심에 맞서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두 번째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바로 오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경북대 병원장 출신인 정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직위로 알려졌었죠.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선인 측에서는 친분을 부인했는데요.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부터 팩트체크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데 인사권자인 윤 당선인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서입니다.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제가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예,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예, 횡설수설이시네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칭했습니다. 아니 제가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했고 이거에 대해서 하도 후보자께서 40년 직을 써먹으니까 인수위 대변인이 부인한 거 아닙니까?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 당선인과 40년 친구였죠. 그 당선인과 저를 소개해 준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저기가 당선인과 법대 동기생이었고 저는 또 그 친구와는 대구서 또 어릴 적 친구였고. 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해보면요.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정확히는 친구의 친구 관계였다고 한 겁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1994년 이후에 대구지검에서 근무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밥을 먹는 사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올려놨다고도 했는데요.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 아버지가 근무하는 또 학교에 또 자녀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또 사회적 규범에 대한 현재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정 후보자는 자녀의 장학금 관련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자녀의 불공정 관련 이슈에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라는 해명 역시 과거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관련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됐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자녀 편입학 의혹과 아들 병역 관련 자료들인데요.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런 병증이 있는지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할지 결정하죠.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급 판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MRI 자료는 이미 많이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왜 준비가 안 됐느냐, 또 도덕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나보다 못한 사람, 의사 분모를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봉사 기회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열린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진 날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한 후보자,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까지 압박을 하고 있죠. 한 후보자는 김인철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증을 왜 못했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는데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행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안 스터디하고 연구는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의 핵심 이슈 역시 김앤장 근무와 관련한 2라운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호영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도 제가 계속 봤는데 떳떳하다,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출범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인철 자진 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정호영 민주당 공세에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 없다. 네. 자,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등 이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관련 속보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제가 류식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마커 오늘 그 오후에 이제 여야가 여러 가지 이제 협의도 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원래 이제 내일 예정돼 있었는데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일 모레죠. 민주당 한 후보자 청문회 증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의 증인은 이 채널A 사건, 그러니까 4일이면 내일 아니에요. 내일 모레는 아니죠. 아, 내일이네요.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예. 모레 어린이날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저희 쉰 날입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쉬는 거예요. 네. 쉴게요. 쉴게요. 네.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언유착 관련 사건 관계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증인이 그렇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이 집중의 이번 주를 피하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질 경우에 민주당이 불리해지는 걸 우려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늦출수록 별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제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 유 실장이 소개를 했고 오늘 이제 이틀째잖아요. 오늘은 어떤 공방이 있던가요? 네, 오늘도 민주당은 로펌 김앤장 근무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활동 이력으로 간담회 4건만 적어냈다고 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왜 제출 더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공세를 폈습니다. 또 김앤장이 대리를 했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한 후보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불법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도 이 김현장 출신이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인데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아, 이소영 의원이 김현장 출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후보자뿐 아니라 역시 김현장 출신으로 3년 6개월간 약 10억 원의 보수를 받은 박진우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두 사람의 임명 모두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자, 같은 로펌에서 일했고 고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두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나서는 걸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연봉을 5억 정도 받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로펌이 자선 사업을 하거나 뭐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월급 주는 곳이 아닌 이상에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벌어다 드렸어야 되는 거죠. 김현장이 뭐하러 공공 외교를 위해서 뭐 봉사활동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한테 월급을 그렇게 많이 드리겠습니까? 네. 김현장 얘기를 뭐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얘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멘토,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의 김현장 근무가 공공외교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오늘은 김현장 변호사가 직접 출석을 해서 한 후보자의 20억 고문료는 업계에서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계성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을 했고 OECD 대사로 일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김현장에 있을 때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기업이 외국으로 나갈 때 그 나라 통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재 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 후보자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영두 의원이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여러 악재가 이렇게 한꺼번에 겹치는 위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후보자가 공감을 하면서 이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 이 북한 도발 위기까지 있다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후보자는 그 대외 개방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이 CPTPP 만약 한국이 빠지게 되면 가장 득을 보는 건 일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요. 총리 후보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봐요? 그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채거? 신토토로서 네. 사실 신토토가 근거 있는 신토토가 그런 쪽까지 다 가능해요? 영역은? 네, 항상 근거 있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제 좀 대표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후보자들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신토토에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은 어때요? 저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청이 끝날 때까지는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열릴지. 아무튼 뭐 그렇게 본다는 거고. 박마커는? 저는 그냥 신토토를 믿겠습니다. 그래. 현명하네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박마커는. 그죠? 네. 뭐. 저는 오늘 청문회를 좀 계속 봤는데 일단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보이고요. 강하죠. 네, 참고로 네. 어제 청문회 5건도 제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5건 중에서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리고 박보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채택이 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네, 오늘 이제 채택이 됐고요. 네. 박보균 후보자의 경우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병기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동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오늘 채택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네요. 그죠? 없죠. 없는 거죠. 박마커는 뭐 아무 영혼이 의견에 따라서 저도 국장은 어떻게 의견을 소고기 걸고 저는 의견을 안 낼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 중재하는 역할만 그렇게 맡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 그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과연 미뤄지는지 조멘토의 예측이 맞는지 제가 좀 지켜보고 맞으면 제가 거기에 또 어울리는 또 포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청문회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오늘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오전 청문회는 증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 문제로 갈등을 좀 빚으면서 2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맡은 것 외에는 행정 관련 경력이 없어서 지명 당시부터 좀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동문회 등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면서 호영하지 않은 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고 나서는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민 후보자는 또 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할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딸이 인턴 혹은 체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뭐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건데 자, 이 후보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체험하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 아버지 아니면은 자기 친구 아버지 회사 가서 하는 건데요. 아버지 회사 가는 건 당연한 전제고 다만 평가를 출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버지로부터 확인받지 말라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요. 그러니까요.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학교 규정 방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인철 자진 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정호영 민주당 공세에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 없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오체투지입니다. 오체투지, 온몸을 던져 부처님께 절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서 이 오체투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 건데요. 앞서 전 장현은 지난달 25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어제까지 시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비판하면서 5월 중순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진행된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화상과 멍자국입니다. 입양 전에 아동을 보호해주는 위탁 가정에서 13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숨진 아이에게서 화상과 멍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데요. 위탁 가정의 모친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한 뒤 잠든 줄 알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전날 뜨거운 물로 씻기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숨진 아동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산채로 가방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복지관 앞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이들이 노란 가방을 열어서 무언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운구 차량에 시신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그런데 노란 시신 가방 속에 살아있는 노인이 누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칫 산채로 화장될 뻔했던 노인은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고 문제의 복지관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봉쇄로 불신이 팽배한 상하이 시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뭐 별일 없죠? 뭐 힘든 일 없죠? 저는 정치부 회의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힘이 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이른바 앙증 발언에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회에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의원직 제명을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전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이 앙증맞은 몸 발언, 민주당은 배 의원을 제명하겠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이런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8월이었죠. 언론중재법 처리 당시 있었던 일을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지 않았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 비난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치졸한 행태를 버리길 바란다. 한마디로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배현진 의원과 김승원 의원의 경우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사안이다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지만 김 의원은 온라인에 글을 쓴 것뿐이란 겁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쓰니 GSGG라는 표현,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욕설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굿 가버너스 뭐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굿 가버너스 그거는 근데 조금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긴 했어요. 해명이. 예. 본인도 자신이 없는 해명, 왜 굳이 사족을 단 걸까요? GSGG가 굿 거버넌스란 김승원 의원의 주장,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죠. 다른 뜻이 서브 제너럴 G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뜻이었다.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구차한 변명,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네? 예.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받겠습니다. 김 의원이 이 G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내놓지 않아서 무슨 엉터리 조어냐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재발제 중간에 소녀시대가 등장한 것처럼 생뚱맞다는 겁니다. 뒤늦게 영어 해설사가 등장하긴 했는데요. G는 굿의 줄임말이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제너럴 굿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그래요? 공동선. 네, 저 제너럴 굿은 잡화점에서 파는 잡화예요. 신발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공동선과 잡화, 편차가 꽤나 큰 해석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려 워싱턴 특파원 출신 보국장입니다. 국장, 딴짓하고 계셨던 건 아니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나요? 이게? 딴짓하고 있었어요. 딴짓하고 있었는데 이거 영어는 틀리면 굉장히 망신당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밑밥을 깔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공동선은 보통 이제 카먼굿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너럴 굿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제 카먼굿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김은혜 의원이 좀 전에 잡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S가 붙어야 되죠. 역시나 이 복장씨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고스톱 쳐서 딴 건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또. 네, 국장이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GSGG라는 표현, 이렇게 해설사까지 필요한 용어를 굳이 소셜미디어에 올렸을까요? 김 의원, 결국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배 의원이 박 의장에게 똑같은 비판을 소셜미디어에 했다면 민주당이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배 의원의 앙증맞다는 표현, 몸집이 작은 분들에게 종종 쓰곤 하죠. 날 떠나긴 널 볼 수가 없어. 앙증맞어. 박병석 국회의장
한때 국회 기자들 사이에서 앙증맞은 캐릭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피글렛이라고 말입니다. 다만 이번 배 의원의 발언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분히 공격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일부에선 성희롱성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상대가 여성 의장이었고 배 의원이 남성 의원이었다면 여성이란 이유로 그 신체적 특징을 희화하여 모욕을 주었다며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같은 단어들로 도배된 기사들이 쏟아졌을 것이고 그 표현 하나로 배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게 의원직 제명까지 논할 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단어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징계안을 뭐 또 상정하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서울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셨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광기 어린 집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실제로 행동에 나설 기세입니다. 구체적인 제명 시한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0일 전에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또 국회를 의회 민주주의를 새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스스로의 품위는 지켜야죠. 의회 정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모독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의회에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이라 배 의원은 인수위 대변인이기도 하죠. 결국 타깃은 윤 당선인인 듯 싶습니다. 민주당이 명분으로 삼은 국회 품위 당연히 지켜야겠죠. 이왕 지키는 김에 그동안 민주당이 미뤄뒀던 숙제도 함께 해결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분들만큼 국회 품위를 훼손한 분들이 또 있을까요?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새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모여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최 의원이 혼자서 땡땡땡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땡땡땡이라는 단어 성희롱적인 표현으로 들렸나 봅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즉각 당 윤리심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최 의원, 한마디로 오해다 해명을 했는데요. 가벼운 농담을 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혼자서 땡땡땡 하느라 그랬느냐?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중요하겠죠. 최 의원은 짤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성적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느낄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 의원의 명예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스피커를 들고 나섰는데요. 진증권 작가는 억지로 두 개의 말을 하지 마라 직격을 했습니다. 짤짤이를 왜 숨어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반면 황교익 씨는 상식적으로 짤짤이가 맞다. 남학생은 선생님 몰래 짤짤이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짤짤이 남학생들이 몰래 숨어서 하긴 합니다. 접으랜다. 접지 뭐. 다만 상대가 필요하겠죠. 혼자서 짤짤이를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김어준 씨는 조금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젊은 여성 보좌진들과 박지원 위원장이 짤짤이를 잘 몰라 오해를 한 거다. 나름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짤짤이는 구슬 혹은 동전을 손에 쥐고 홀짝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여학생들은 안 하죠. 남학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 단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기사가 아닌데. 글쎄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민보협이죠.
민보엽 회장 보시는 것처럼 남성입니다. 과연 짤짤이란 말을 잘 몰라 문제 제기를 한 걸까요? 민보엽은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가 오해를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농담이었다는 최 의원의 발언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짤짤이가 뭔지 몰랐을 거란 이 프레임,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박 위원장의 소셜미디어엔 적폐랑 한통속이냐, 최강욱 찍어내기이다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김용민 씨는 패미들은 민주당을 가스라이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을 향한 비판,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싶습니다. 그럼 민보엽의 문제 제기를 덮고 넘어갔어야 한다는 걸까요? 더욱이 박 위원장의 취임 일성,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었습니다.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 짤짤이인지 아닌지 적어도 확인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뿐입니다. 이른바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 문득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히려 좁히고 뭔가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하는 지지가 아닌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사실상 단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가 주민에서 짚어본 바가 있고요. 이제 슬슬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서요. 국무위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대한민국에 함께해 주시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주어서 고맙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참, 조맨떡,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초상화를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세종정실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들과 함께 걸린 본인의 초상화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서 선물로 보낸 거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 사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금 나오는 초상화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내려갈 예정이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입주 준비는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이제 먼저 참석을 한 다음에 그 양산 평산 마을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머물 사저는 당장이라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입주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마당 조경과 초소, 경호 시설 등은 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저에 환영 인파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양산시와 경찰이 도로 통제라든지 관련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와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향하는 10일 하루 평산마을로 향하는 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이 별로 없고 또 도로가 좁은 이 평산마을에 많은 지지자들 또 환영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를 한 조치인데요. 외부인들은 통도 환타지아 주차장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평산마을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사저로 가면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 실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대신에 속보반장, 백반장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가는 건 너무 힘든데 저희 메꿔야 되는데. 네? 한 사람만 가요, 한 사람만. 누가 그러면 백반장이 아무래도 가야겠죠.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백반장하고 네. 얘기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혼자 생각인 거죠? 네, 백반장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요? 이따 끝나고 백반장한테 따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앙증 배현진 제명 민주당 국회 권위 실추 최강욱 성희롱 발언 물음표 짤짤이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름 아커의 주민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이재명 상임고문을 재보궐 지역에 공천할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인천 계양을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동차지.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네, 그렇습니다. 이 다정회의 최고 인기 코너 주민의 테마곡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뢰도 하지 않았건만 이 가수 제시가 줌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시도 정혜원이었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줌인은 꼭 챙겨봐 주신 것 같은데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로운 테마곡에 맞춰서 줌인 해볼 인물은 두 명인데요. 이 재보궐선거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 대선 후보들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부터 줌인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참고처리라도 해야 될 문제겠죠. 민주당 전략공천위의 제1표적 바로 이재명 상임고문인데요.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이 고문을 재보궐선거에 차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7개 지역구 어디든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은 분명한 것은 어느 지역에 매몰돼서 치러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양을 나온다거나 아니면 분당을 나온다거나 뭐 강원을 나온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지역의 영향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거든요. 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차출론을 띄운 이유, 이 고문만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다는 건데요. 이 전술 코치로서 손흥민 같은 스트라이커를 계속 벤치에 앉혀놓는 건 자산 낭비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고문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당내에서도 이재명 차출을 환영하는 이 찬성파가 꽤 있지요. 특히 대선 직후부터 이재명 전담 소환술사를 자처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그 상임고문밖에 없다 해서 정말 참 선거에 지면 뭔가 마음이 고단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상황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비대위 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돌파했으면 좋겠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이소. 관심 부족에 시달렸던 김 의원, 오늘이 다시 이재명을 소환할 적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반드시 국회로 와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고문을 향해서는 이제는 정확히 본인의 의중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에 이 고문의 재보궐 출마를 공식 의제로 논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작 비대위는 전략공천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명확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보단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의 중입니다. 근데 그 어떤 일 안에는 그럼 보궐선거 출마도 들어있는 겁니까? 저희가 뭐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문이 어떤 역할이든 맡아줬으면 한 바람은 있는 눈치인데요. 하지만 그 역할이 명확히 재보궐 출마라고 못 박지는 않았죠. 반면 이재명 출마에 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 굳이 저 현실 정치에 나설 거라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8월 당대표 정도 8월 당대표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는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 하시는 게
그나마 예, 의미가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보답도 되는 거고. 조응천 의원입니다. 이 고문이 굳이 나선다면 지원 유세 정도가 적합할 것이란 의견인데요. 조 의원은 반대파 치고는 비교적 온건한 편입니다. 강경 반대파도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에게 전화 연락을 씹힌 분인데요. 이재명 고문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 고마웠다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하던데 혹시 저는 전화 못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한테는 다시 전화 안 하세요. 왜 나한테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호 전화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네.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습니다. 네. 싫은 소리를 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이 고문이 지금은 선수로 나설 때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네네.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명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문 본인의 뜻일 텐데요. 잠시 이 전지적 이재명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번 재보궐로 국회 입성하는 게 그다지 나쁜 선택지만은 아닙니다. 원내에서 직접 움직이는 게 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출마하는 게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아무래도 이 대장동이 위치한 경기 분당갑은 험지겠죠.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 제일 안전할 듯한데요. 이재명계 한 의원도 이 고문이 출마를 한다면 이 분당보다는 계양을 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이 고문의 출마가 썩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출마한 것도 그렇지만 정의 출마한다 그러면 자신이 다른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지역 거기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게 큰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제시와 함께 줌인 해볼 두 번째 인물은 안철수 위원장인데요. 안 위원장 역시 이 재보궐 차출설의 주인공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 즉 윤핵관이죠. 네, 지난 1일 안 위원장과 만나 경기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 위원장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뛰어줬으면 하는 윤심을 넌지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하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 윤핵관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이가 있죠. 깊은 짜증을 느낍니다. 윤핵관을 향해 익명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본인이 안철수 위원장이 자질이 좋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하면은 실명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이 다 있는 정치인들이거든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안 위원장과도 톰과 제리 같은 사이죠. 안 위원장의 전략 공천도 고려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핵관도 꽃가마를 못하는 마당에 제리를 태워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안 위원장에게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직접 손을 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인사들 다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이 유일하게 여기서 이길 곳이다, 이길 경우다라고 저희가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판단한다면은 가능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본인이 손들고 나가는 걸 요즘은 선호하지 이게 누구의 요청으로 누가 권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전지적 안철수 시점으로 보자면요. 일단 윤심이 분당갑을 찍은 상황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의힘에서 새로 입지를 다지려면 원내 활동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이득일 텐데요. 하지만 나갈 거면 험지로 나가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안철수 그 대표 같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예. 그리고 그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예.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아.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 원내대표이자 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입니다. 안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건데요. 은근히 이재명 대 안철수의 빅매치를 기대하는 걸까요? 어디가 됐든 민주당으로선 안 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경기지사 판세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뭐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것이 성남을 넘어서 분당을 넘어서서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재보궐 출마 군부를 떼고 있는 두 거물급 인사들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선부터 재보궐 선거까지 연달아 뛸 생각을 한 거 보면 둘 다 보통 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TV 광고로 대신합니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2. 이거 다시? 네. 자, 아까 가수 제시였죠. 제시의 주미란 노래를 주민에 갖다 붙인 건 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정회원님들이 JTBC라서 제시의 노래를 하니까 자연스러웠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뭐예요? 자, 아무튼 그 제시 팬들이 몰려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요? 주민, 네, 주마. 너무 자신하진 마요. 네. 자, 좋습니다. 박마커가 이제 재보궐 선거 얘기는 충분히 했고 이제 지방선거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죠. 저도 그래서 발제에 좀 지방선거 소식을 다루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제가 또 너무 발제가 길어지다 그래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잘했어요. 또 제가 믿고 있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한가로워 보이는 이 백반장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가로워 보인다고요? 백반장이 얼마나 바빠요? 박마커보다 더 바빠요. 예산도 내려가는데 지금. 백반장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백반장이 또 일을 시키면 은근히 또 워커홀릭이라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백스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백스 브리핑을 맡게 됐는데요. 박마커의 반협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의원분들을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판세부터 살펴볼 텐데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9.9%,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26.9%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요.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장의 판세도 보겠습니다. 인천은 전현직 시장이 제격도라는 곳인데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38%로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를 오차 범위 아닌 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입니다. 가장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9.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7.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경기 같은 경우에 정말 접전 판세군요. 오늘 보니까 이제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서로 이제 공약 말바꾸기를 했다면서 아주 난타전을 좀 벌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백반장이 아주 정리를 잘해요. 역시 이제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고, 혹시 박마커가 다음에 또 괴롭히면 저한테 얘기해요. 따로 연락을 해요. 아, 그럼 매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음해입니다, 음해. 예, 아니, 정치부에도 백반장 사랑하고 거짓말 안 사방도 해요. 사랑한다는 이 음해론자 약간 좀 그렇네요. 네.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박마커랑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백반장은 가도 돼요. 네, 가도 되고요. 자, 이재명,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던 내용인데, 이제 이재명 고문이 이제 재보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지금 이제 정치적 상황인데,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고발 접수가 된 게 2018년 6월입니다. 3년 전인데요. 지난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다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이 뭐 지금 저희가 앞서 다뤘던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찰의 경찰 수사 역량 폄하 시도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고발 접수 4년 만에 압수수색을 한다라 설명이 조금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망신주기다 이렇게 비판 입장을 냈고요.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바로 정리를 할까요? 제목 없이 정리합시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그림자 미녀 진이란 분이 박마커는 백반장에게 치킨을 쏴라.